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곧바로 체포된 지 만 이틀이 안 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밤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체포 시한을 넘기기 전에 남 변호사를 풀어줬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뇌물 등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48시간 체포 시한 안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조만간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0시를 조금 넘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건 아니고 체포 시한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남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에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 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범죄 혐의를 잡지 못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은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지난 3일 이미 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구속 여부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성남시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배임 혐의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유 씨의 구속기간은 구속적부심으로 이틀이 늘어 오는 22일 끝납니다. 검찰은 그 안에 유 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 시한을 앞두고 석방했습니다.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해준. 한편 어제 검찰이 세 번째 진행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이메일,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창과 방패, 치열한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1라운드에서 이 지사와 민주당이 선방했고 국민의힘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소모적인 논쟁이나 기존 의혹만 되풀이하는 제자리 공방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결정적 한 방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다 나온 푼돈 발언이 오히려 구설에 올랐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자료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돈뭉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경기도 국정감사가 큰 소득 없이 끝나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체전인데 개인 종목으로 생각한 그런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지피지기가 안 돼 있어요. 지도부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감 기관의 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하면서 궤변을 일삼을 수 있도록 아예 판을 조장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우려에 비해 선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다만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을 두고는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재판이 아니었나, 용판이 아니라 재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새벽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건 없이 만나자고 북한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향해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외교적인 노력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re a threat to the region. 이어 대화와 외교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만남을 북한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We're also closely consulting with allies in this, in fact, on this. 백악관 입장은 북한의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기조입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는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 쏜 미사일이고 SLBM 발사는 2년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져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 다니는 또 다른 직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경찰은 사무실의 생수병들을 국과수로 보냈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날 무단 결근한 상태였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성과 남성 직원이 시차를 두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신고를 해서 출동해서 병원으로 가졌는데 그다가 40분 뒤에 또 여자분은 경련인 거고요. 그럼 남자분은 실신인 거고. 여성은 상태가 나아져 퇴원했지만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의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들을 국가서로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